안면인식장애, 의학용어로는 안면실인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병이 그저 남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건망증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곤 하죠. 드라마나 영화 속 로맨틱한 소재로 쓰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 이 병은 매 순간이 일종의 지옥이었습니다. 제 눈에 인간의 얼굴이란 초점이 완전히 나간 카메라로 찍은 뭉개진 고깃덩어리처럼 보입니다. 눈, 코, 입이라는 이목구비가 그 위치에 존재한다는 지식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한데 모여 누구의 얼굴을 만들어내는지 제 뇌는 단 한 번도 해독해내지 못합니다. 마치 물감을 잔뜩 바른 붓으로 얼굴 부위를 사정없이 문질러 놓은 것 같은 그런 불쾌함, 찰흙을 대충 주물러 놓은 듯한 무미건조함. 제 세상 속 사람들은 전부 그런 달걀 귀신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훨씬 혹독한 방식으로 사람을 기억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옷깃에 스민 라벤더 향수 냄새와 딸깍거리며 규칙적으로 울리는 특유의 구두 소리, 직장 동료는 습관적인 헛기침 소리와 넥타이 핀의 종류로 구별하곤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제 MRI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뇌의 특정 영역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요. 전 남은 평생을 이 형체 없는 생명체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시한부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지독하게 길었던 야근을 마치고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에 막차 지하철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누런 형광등 불빛이 기이하게 가물거리는 열차 안은 한산했습니다. 드문드문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들 피곤해 지쳐 고개를 푹 숙이거나 스마트폰의 창백한 불빛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죠. 제 시선에 닿는 그들의 얼굴은 늘 그렇듯이 익숙하고도 기괴했습니다. 녹아내린 살구색의 찰흙 덩어리들,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조차 읽을 수 없는 그 비인간적인 덩어리들을 무심하게 지나치던 그때였습니다. 지하철이 커브를 돌면서 쇳소리를 냈고 저는 무심코 맞은편 노약자석 끝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하고 늑골 아래로 까마득하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보였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미치도록 숨이 막힐 정도로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쌍꺼풀 하나 없이 서늘하고 날카롭게 찢어진 눈매, 매끄러운 콧대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짙은 그림자, 입술 끝에 미세한 주름과 턱선의 각도, 심지어 모공과 피부 밑을 흐르는 미세한 혈관의 결까지. 마치 평생을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살던 맹인의 눈에 갑자기 태양빛이 쏟아져 들어온 것처럼 그 남자의 얼굴을 구성하는 모든 시각적 정보가 제 뇌리로 폭포수처럼 사정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하고 호감 가는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기적인가? 내 눈이, 내 뇌가 마침내 치료된 걸까? 아니요. 단 1초 만에 전 환희가 아닌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주치의가 확신에 차서 제게 되풀이했던 그 의학적 사실이 이명처럼 귓가를 찢고 들어왔기 때문이죠. 환자분의 뇌는 사물이나 건물, 동물, 풍경 같은 걸 인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안면 구조만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방추상의 영역만이 영구적으로 인간의 얼굴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제 눈앞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제 뇌는 절대로 그 얼굴을 해독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맞은편에 앉아 저토록 완벽하고 선명한 인간의 얼굴을 뒤집어 쓰고 있는 저것의 진짜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 망가진 뇌는
왜 저것을 사람의 얼굴이 아닌 정교하게 제작된 사물이나 인간의 탈을 쓴 전혀 다른 종의 포식자로 인식해서 제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선을 돌려야만 했어요. 쳐다봐선 안 된다는 것은 머리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완벽한 이목구비는 마치 지독한 주술처럼 제 시선을 올가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만을 향해 있던 남자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기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삐걱거리면서 천천히 들어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동자 안에는 인간이 가져야 할 감정이 단 한 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핀에 꽂힌 곤충을 관찰하는 것 같은 차갑고 무기질적인 유리구슬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남자가 웃었습니다. 아니, 그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근육이 자연스럽게 당겨지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직 웃는 인간의 얼굴이라는 수치 데이터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피부 밑에 인간의 것이 아닌 알 수 없는 기형적인 골격들을 억지로 밀어올려 만들어낸 것 같은 기괴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완벽한 위장을 제가 알아챘다는 걸. 이 지하철 안에서 오직 저만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챈 겁니다. This is 42nd Street, Port Authority bus terminal. Transfer is available to the 1237A. 스피커에서 구원의 소리 같은 안내방송이 흐르고 열차가 비명을 지르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것을 간신히 버티면서 일어났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텅 빈 승강장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을 부여잡고 폐가 찢어질 듯 숨을 헐떡이던 저는 이끌리듯 등 뒤로 닫히는 스크린 도어 너머를 힐끗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그것은 열차 안에서 목만 기괴하게 꺾인 채 여전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것은 느릿하게 자신의 창백한 검지손가락을 들어 올려서 그 완벽하고 선명한 입술 중앙에 가져다 댔습니다. 쉿. 유리창 너머였음에도 그 소리가 제 귓가 바로 옆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환청이 들렸습니다. 열차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고 승강장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전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옷을 문지르면서 거칠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살았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서 사람이 많은 지상으로 올라가야 돼. 전 굳어버린 다리를 겨우 움직여서 지상 출구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를 향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순간 전 온몸의 피가 전부 빠져나가는 듯한 정적 속에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 아래 심형 같은 지하 승강장을 향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4명의 사람들. 제 눈엔 그 4사람의 얼굴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방금 열차에서 내려다봤던 그 남자의 얼굴과 똑같이 생긴 완벽한 이목구비가 숨이 막힐 정도로 선명하게 저를 향해 웃으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